나중에 이제 경제적인 능력이 떨어지고 이 아이가 자라서 돈을 벌면 그러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니까 내 부양료를 내놔라 이러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그러면 부양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네, 다행히도 이제 이렇게 많이 힘들었던 그 과거가 반영은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청구하는 사람이 뭐 50만 원씩 한 달에 달라 이게 다 인용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혈연 관계에 이제 근거해서 이렇게 부양 의무가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5만 원 내지 10만 원이라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매스컴까지 타고 굉장히 심각한 학대를 저지른 부모가 그렇게 부양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괘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학대를 한 부모가 부모로서의 책임은 하나도 지지 않고 이런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자체가 권리 남용이다라는 주장을 이제 그 자녀 입장에서는 하게 됩니다. 네. 어느 정도는 가만히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양률은 낮아질 수 있고 특히나 자녀가 자기의 생계를 이제 꾸려가기도 힘든 정도라면은 맞아요. 인정이 안 될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라도 은행 가서 그때 매달 돈을 보낼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아우, 저는 그런 그쵸.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특히나 이런 부양료가 사실 다달이 발생하는 돈이기 때문에 네. 이게 아무리 적게 인정이 돼서 5만 원 뭐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그 5만 원이 사실은 그 가정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돈일 수 맞아요. 있고 그 돈이 막 자동이체로 나가는 걸 볼 때마다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몹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차라리 얼마 정도의 돈은 내가 목돈으로 줄 테니 다달이 나한테 연락이 오는 일만 없게 해달라라고 해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보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죠. 그럼요. 연락 오는 것도. 그럼 혹시 사례 중에 이런 학대 부모가 부양료 청구 소송을 했을 때 기각됐던 경우는 없나요? 얼마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를 수시로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제 너무 못 견디다 봐서 집을 나갔고 그러니까 이제 딸을 이제 폭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너무나 이제 폭행이 심해가지고 딸도 이제 집을 나가게 됐는데 얼마나 폭행이 심했냐면 앞니가 부러지고 심지어는 이제 그 벌거벗은 채도 이제 쫓겨나는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전혀 이제 그 생활비도 받지 못하고 학비도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학교도 마치지 못했는데 다행히 이 학생이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검정고시도 통과하고 이제 임용고시도 통과해가지고 교사가 된 거예요. 교사가 되니까 아버지가 그때 찾아옵니다. 이제 네가 나를 부양해야 된다. 그래서 60만 원을 달라고 부양료 청구 소송을 한 그런 사건이었어요. 진짜 뻔뻔하다. 그러니까 아버지 굴레에서 겨우 벗어나서 네. 열심히 해서 이제 교사가 됐는데 네. 부양료 좀 다오 이러면 그러니까. 얼마나 뻔뻔해요 진짜. 근데 다행히 법원은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을 시켰습니다. 다행인데요. 네네. 그 법원의 근거는 이거예요. 지금 딸이요 경제적인 능력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네. 이 딸이 자녀가 또 있고 어머니도 모시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있고 그래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고 설령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이제 와서 본인은 부양금을 하지 않았잖아요. 네. 딸에게 학비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렇게 뻔뻔스럽게 청구하는 권리 남용이라 해서 아버지의 청구를 기각시킨 아주 속 시원한 사이다 같은 관계였어요. 그랬군요.